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드디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됐을 때 사실 재건주들도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공간을 본다면 대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이에요. 그런데 종전을 했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건 수혜주는 중국 기업들 혹은 러시아 기업들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에 필요한 대부분의 땅은 이미 러시아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한다면 가장 우량하면서도 확실한 수익 혹은 확실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전쟁에 휘말린 건 아니죠.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리온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이 되고 휴전이 된다면 사실상 오리온의 비용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해결될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현재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약 4.3조 원 정도 됩니다. 4.3조인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심지어 매출액을 본다면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이 코로나 때도 역성장 안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지역에 대한 비용 구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매출은 올라올 것이고 영업이 사상 최대치 찍은 것인데, 컨센서스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휴전이라든가 종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러시아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왜냐하면 실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영업이익률, ROE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에서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삼양식품도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죠. 오리온도 65%가량이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3.3조 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약 6.6조 원이에요. 근데 실적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500억 정도 단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 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6천억, 단기순이익은 4,500억으로 삼양식품보다 대략 한 20%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가총액은 약 20% 이상 낮은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사실 오리온은 식품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워낙에 해외 쪽에서의 진출을 활발하게 했고 그쪽에서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해외 가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 경쟁력이 결코 낮지가 않고요. 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과자들, 특히 고급 과자들보다 훨씬 더 싼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은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량주, K스낵류 혹은 K식품의 우량주라고 한다면 오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했다 밝히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 이후에 리가켄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기술출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여기까지는 저는 회복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시금 회복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오리온의 성장성은 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오리온의 발전성, 성장성이 그때부터는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서 러시아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비용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수출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대부분의 지역들에 이미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삼양식품 못지않게 해외 매출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 오량주 오리온이 이제부터는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부터 주주 환원율이 30% 이상 급증합니다. 30% 이상 급증해요. 그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는 주주들에게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부양책들도 꽤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 대표 간식이 초코파이로 현재로는 불리고 있죠. 지구 대표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허쉬의 초콜릿이던가 아니면은
뭐 콤프로스트 이런 것들을 먹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구촌에서도 오리온의 초코파이 혹은 오리온의 스낵류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간 판매량이 40억 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늘었죠.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에서도 65% 이상 차지하고 있고 판매 국가가 무려 60개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에서만 16억 개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베트남보다도 못해요. 베트남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구조, 특히나 이제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6억 개를 팔고 있는 러시아에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오리온의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보면 본다면 러시아가 가장 많은 초코파이를 팔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 아니죠.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중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오리온의 그런 베트남 그리고 인도, 중국 이쪽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인도 시장도 최근에 빠르게 좀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2018년부터 인도법을 설립한 이후에 작년부터 인도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리온의 인도법인은 연평균 30%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 못지않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K스낵류, 롯데헬푸드라던가 오리온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식품 시장은 무려 1,000조 원이 넘어요. 특히나 제과 시장만 17조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한 실적을 낼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처럼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사실 오리온의 실적 컨텐츠 상품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금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실적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우상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주목들을 충분히 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인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 법인에서도 꾸준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딸기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현지화된 초코파이라던가 혹은 채식주의를 워낙에 인도 같은 경우는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채식주와 관련된 그런 스낵류를 내놓고 혹은 초코파이를 내놓는 만큼 이쪽에 대한 그런 진출이 만약 가시화될 경우에는 주주로서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못지않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도 법인에서는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진출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설비 투자가 그냥 가파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물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자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인도에서조차 흑자 전환이 된다면 사실 중국과 같은 그런 러시아와 같은 시장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초코파이, 한국식 파이류가 인도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이미 롯데푸드가 먼저 들어가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오리온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롯데푸드와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경쟁 상대는 맞아요. 그런데 경쟁하면서 파이를 빼앗아오는 것보다 워낙에 인도 시장 제가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매년 30% 이상씩 커지고 있다 보니까 파이를 나눠 먹기보다는 파이를 빼앗아 먹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변을 넓혀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꾸준한 성장성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의 정상화가 좀 기대되는 바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의 진출이 이제 기대되는 바이고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위주로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러시아 시장도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의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책들도 꽤나 크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K문화, K한류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뭐 K스낵, K라면, KHMR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삼양식품이 K라면으로서 이미 뭐 주가가 10배 이상, 20배 정도 뛰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K스낵에 있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러시아, 베트남 외에도 중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시장의 정상화 될 거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출에 대한
지금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과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꼬북칩이에요. 꼬북칩은 오리온 꼬북칩이죠. 이 꼬북칩이 현재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번에 오리온이 미국에서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북칩의 인기가 워낙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리온이 미국 현지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리온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시화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의 성공 요인,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제가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 같은 경우 20년 이상의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 과자처럼 보이는 것들도 오리온 과자인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베트남 과자인 줄 알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자다 보니까 베트남 과자인 줄 알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리온이 만든 과자다. 이런 식으로 현지화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바로 오리온의 스낵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는 워낙에 뭐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의 진출이 원래는 유럽으로의 진출이 그런 핵심적인 역할이었었는데 이게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끊겼죠. 이게 끊긴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금 종전을 하면서 개선할 경우에는 매출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인도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대략 한 4년 정도 됐어요. 이미 롯데푸드가 20년 정도 이상 인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K스낵이 인도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롯데푸드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오리온이 패스트팔로에서 들어가면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차지할 경우는 어느 정도 넘겨받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역성장에 단 한 번도 없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슈퍼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을 그냥 가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꽤나 높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참 다른 이제 삼양식품은 굉장히 유량한데 삼양식품도 부채 비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작년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 100% 이상,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62%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CJ 제일당 같은 경우는 본다면 부채 비율이 138%예요. 올해 기준이 138%입니다. 그만큼 이 해외 진출을 가시하고 있는 거의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설비 투자가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리온은 상당히 고무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딱히 거리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매출 성장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는 딱히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행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주저환원책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오리온만큼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얼마 없을 뿐더러 사실 K스낵류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이 국내의 그런 식품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삼양식품이 OPM이 19.1%예요. 가장 높죠. 2등이 17.6%가 오리온입니다. 그만큼 오리온이 삼양식품 못지않은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은 18.8%, 오리온이 18%. 그러니까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나머지는 5.7%, 6.5%, 7.5%로 사실 식품의 그런 특성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브랜드 파워가 세다 보니까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높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불닭볶음면만큼 말이죠.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규모의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전 세계 스낵류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파이류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격 협상력, 구매팀의 그런 워낙에 오리온의 구매팀은 유능한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식품 쪽에서는 오리온의 구매팀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져오겠지만 그럼에도 원자재 비용을 상당히 아끼는 그런 절약하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오리온은 현지화를 잘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의 해외에서도 불닭볶음면 뭐 국내에서도 불닭볶음면은 똑같은 맛 거의 비슷한 맛이라고 한다면 오리온은 해외에서는 해외에 맞게 현지화를 거의 완벽하게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에 여행 갔는데 이게 베트남 과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오리온에서 만든 거래. 근데 그 과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그런 과자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큼
결국에는 오리온은 현지화를 굉장히 잘 시킴으로써 그냥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대로 그 현지 문화에 스며듦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뭐 새우깡처럼 아니면 뭐 초코파이처럼 뭐 OS라던가 몽셀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그런 스테디셀러로서 오리온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들 혹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제과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에 비례해서 오리온의 실적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인도와 미국이에요. 인도와 미국을 둘 다 잡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온 같은 경우는 PR이 10이 안 돼요. 보통 식품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PR은 15 정도 됩니다. 15 내외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리가켄 바이오로 인해서 리가켄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사실 PR이 15 이하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인 PR은 대략 한 15 정도 됩니다. 오리온도 한때에는 19, 18 이런 식의 PR을 받고 있다가 올해 기준으로는 10 이하로 내려오는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기준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9.65인데 저는 컨센서스보다 러시아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PER이 제 생각에는 8.5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15 정도 받고 있었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리가켄바이오는 지분 인수했다고 해서 8.5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리가켄바이오가 그러면 진짜로 오리온의 재무 구조를 망가뜨릴 수가 있겠는가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가켄바이오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런 명실상부한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7조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지분을 인수할 당시가 거의 1조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미 3배 정도, 3배 이상의 그런 지분 인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지분이 95% 이상의 펜 오리온이에요.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올해부터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고요. 내년부터는 500억 가까운 단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를 망가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바이오제약의 특성상 이 로열티, 마일스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꾸준하게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흑자 전환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적자 전환 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이번에 리가켄바이오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기회가 발생한다면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오리온이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PR이 10이 안 되죠. 근데 주주 환원책이 이미 2년 전 대비해서 30% 이상 더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리온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감안한다면 PR이 10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달려야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인에서 벌어들인 그런 돈들을 역사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법인으로 보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리온이 중국 진출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제 국내 법인으로 이런 송금한 적이 없어요. 그 중국 재투자를 다 지금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중국 재투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법인으로 보내서 국내 법인에서 뭘 하느냐? 첫 번째 주주 환원하겠다 밝혔고요. 두 번째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라던가 북미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인도 이런 쪽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번에 중국에 대한 법인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영업이익이 국내 법인에 들어온다는 것은 작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부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국내로 송금될 때 이런 세금이 예를 들어 그전에 세금이 만약에 1,000원 보낼 때 세금이 10% 만약에 100원이었다 한다면은 이제는 이거 10원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해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해외에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해외에 묶여있었던 해외 자금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현지에 녹아드는 제품들을 아주 잘 만드는 게 오리온이에요. 그만큼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배당 재원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법인들을 베트남과 러시아 쪽에서 벌어들이는 것들을 이번에 오리온 국내 법인으로 보냈죠. 이를 통해서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밝혔고요. 실제로 충북 진천에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땅을
부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를 하겠다 밝혔어요. 이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그런 부양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배당 성향을 단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그러니까 11.4%에서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거의 100% 정도가 배당 성향이 올라온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비에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썼다면은 이제는 설비 투자, 수혜가 올라오는 만큼 설비 투자 플러스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 수건이었던 리가켄 바이오에 인수를 했었고, 알테오전과 JV를 참여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수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해외법인 배당의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배당금의 95%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1,000원 벌었을 때 100원을 이제 세금을 냈었다면 이제 5원, 10원 이하로 내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오리온 외에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해외에서 묶여 돈들을 국내 법인으로 보낼 때 첫 번째 설비 투자,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이 정도가 가장 큰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베테랑 법인도 전략적 배당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베테랑 법인의 매출이 대략 4,700억, 순이익은 847억인데 보시면 첫 배당이 415억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벌어야 되는 거의 절반의 돈을 오리온 국내 법인으로 배당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외에 묶여 있었던 돈들을 자국으로 이제 보내게 함으로써 주주 환원과 그리고 인프라 확장, 이 두 가지에 힘쓰겠다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베트남 생산 시설도 확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빠른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베트남 실적 같은 경우도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리가켄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30% 이상 빠졌었지만 이제는 리가켄 바이오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망가지는커녕 오히려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배당을 받음으로써 오리온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리가켄 바이오라는 이런 걸출한 바이오 제약을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은 바이오 제약만큼 성장성이 잘 나오는 섹터도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나 리가켄 바이오는 ADC 쪽에서 이제 굉장히 플랫폼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 주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보는 영상은 매수매 노출 리딩 아닌 거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판매량은 가장 많은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종전이 되면서 비용 구조가 다시금 정상화가 된다면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러시아발로 인해서. 따라서 그런 걸 봤을 때에도 글로벌 성장 전략,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그런 성장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배당 성향을 거의 100% 가까이 늘린다는 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러시아의 그런 정상화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저는 이번에 KX넷, 특히나 리가켄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것들이 이제 오해라 혹은 이제 노이즈들이 꽤나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는 오리온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만 기쁨당 MR로 가입하시면 제 모든 것들을 텔레그램방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전수해드립니다. 핵심적인 이슈들만 제 의견을 더해서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